네, 장용진 TV를 사랑해 주시는 민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밤중의 뉴스 1월 5일 금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늦게 출발해서 그런가요?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늦게 출발했는데도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매번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새해도 첫 번째 한 주가 다 가버렸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새해 벽두부터 터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채 쓸어내리기도 전에 윤석열의 특검법, 쌍특검 거부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놀란 가슴, 이번에는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 와 주셨어요. 어떤 분들 오셨나요? 네, 무엇이든 물어뜯어 보세요님 오셨고요. 조작정부님, 향이님, 손명희님, 역전의 용사님 오셨습니다. 하얀머리님, 레디아몽님, 파라돔님 오셨고요. 김종숙님, 오달구님, 데캉님 오셨습니다. 수박님께서도 오셨고요. IEYA님, 에야라고 읽어야 되나요? 에야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아이야라고 읽어야 될까요? 예. IEYA님 오셨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리스님 오셨고요. 조아라님, 바람꽃님, 소피아님, 루트님, 시골맘님 오셨고요. 망둥이 저경님, 송서연님, 개동님, 부산아재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루루님 오셨어요. 그죠? 네. 조작정부님 오셨고요. 오달구님, 싱그러운 선흘님 오셨고요. 김진현님, 최장식님, 문희상님 오셨습니다. 송영길처럼 살다님도 오셨고요. 노머니 해피님, 양동근님, 내사랑 쭈님 오셨네요. 네. 문현경님, 이주니어님, 캔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만두님 오셨고요. 고추할멈님, 엄마의 라이프님 오셨고요. 이기는 민주당님도 오셨습니다. 스마일 PBR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소정님도 오늘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소정님, 우리 그리고 베리님, 그리고 수구레님 항상 스패너로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수고해주시는 스패너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님 오셨고요. 킹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1월 5일 금요일 순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약속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전개된 상황에 대한 얘기도 좀 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는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좀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는 그런 주제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리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해 드렸던 주제 한 가지에,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한 주제 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신 주제, 이렇게 세 가지로 꾸며봤습니다. 오지람님, 심야방송 열심히 시청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킬케이님께서는 붕짜자 붕짜, 독도는 분쟁지역, 이런 것들 이 장관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참 씁쓸하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주제도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신원식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장관이라는 말을 붙여주기도 싫을 정도예요. 정말 이따위가 장관이라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북한이 연평도와 또 서해상에서 포격을 했다고 하죠. 자주포 포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박근혜 때 늘상 있던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잠시 사라졌던 일들인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과거의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든 달래고 어르고 하면 바꿀 수가 있었는데, 되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되돌리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신원식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독도는 내주고 안보는 불안해주고, 자, 이런 장관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신원식 탄핵 추진 중입니다. 진짜로 탄핵 추진 중이냐고요? 네, 진짜로 탄핵 추진 중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신원식 탄핵됩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탄핵하고 있습니까?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민주당이 일을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일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요, 하라고 해야지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또 좀 다릅니다. 하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알아서 착착 진행해 나가는 일정한 계획과 플랜 하에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고 밟아야 될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신원식 탄핵이 추진 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따위 친일파를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대한민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흔들고 있는 이 바보 같은 놈을 그 자리에 앉혀둬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친일 행적 도 넘었다. 신원식 탄핵 추진 중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선 건 물론이고요,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이 얘기가 민주당한테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국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심리적 탄핵 상태, 이미 레임덕, 이 얘기는요, 제가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저도 그 얘기 항상 했죠. 하지만 국힘당 내부에서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무서워가지고, 아니 검찰이 무서워가지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반발을 못하고 있을 뿐, 만약에 이런 짓을 이명박이 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짓을 박근혜가 했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있었겠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억누를 수는 있지만, 힘으로 억누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거든요.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반발감과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 이게 사실 우리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러다가 분명히 탄핵당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저러다가 탄핵당하지, 저러다가 쫓겨나지, 이런 말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 자체,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번져 있는 것 그 자체, 탄핵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 자체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쌍특검 특검 거부가 부른 심리적 탄핵 상태, 윤석열 이미 레임덕. 이거 국힘당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제목을 좀 바꿔볼까요? 심리적 탄핵 상태, 이게 국힘당 내부 얘기죠. 국힘당 내부 전원이라고 하나 붙여줘야 되나? 네. 자, 국힘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 심리적 탄핵 상태, 윤석열 이미 레임덕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주제는요, 이준석과 이낙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이낙연에 관한 얘기, 앞으로는 안 다룰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다루기도 싫어요. 이미 이낙연은 호남 쪽에서도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팽당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호남 민중들에서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계속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이 붙잡고 있는 것이 이준석입니다. 솔솔 지금 뿜어져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낙연이 이준석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론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이낙연, 이준석 손 잡는다라고.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형 상태를 말씀드리면 이준석은 실패. 약간 꺼리껴.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굳이 지금 단계에서 노라고 딱 끊기는 멋이게 한 거야. 자기도 지금 새를 키워야 되고 이렇게 이낙연이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 정치적으로 나쁘진 않거든. 자신도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볼 건 없으니까 이낙연의 이런 추파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데 살짝 분위기는 이준석은 좀 피하는 약간 좀 안 했으면 하는 분위기고요. 이낙연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내 사랑을 받아줘 이라는 분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요. 이낙연하고 합칠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은 슬금슬금 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야 저리 가 너 꼴 보기 싫어 이렇게는 못하지.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낙연이 계속 이준석을 거론해 주는 게 아니 이낙연으로서 이준석으로서도 그닥 나쁠 건 없거든.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 그래서 적당히 받아주는 척은 하지만 이준석은 싫다는 내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내 사랑을 받아줘 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싫다는 이준석, 쫓아다니는 이낙연입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이 정말 이낙연과 합당을 할까요? 둘이 연대를 할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절대 불가능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단지 이낙연이 이준석 걸 쫓아다닌 건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이와 관련돼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싫다는 이준석, 쫓아다니는 이낙연. 바로 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2,5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네. 김창희님, 장용진 기자님 은근히 귀여워요. 라고 하셨는데. 저 올해 54이에요. 무슨 귀여움이에요. 귀엽게. 네. 예. 자, 김동그리님 오셨고요. 푸른시님 오셨네요. 윤미주님, 낙지 꺼져. 라고 하셨고요. 향희님께서는 낙엽아, 너 팽당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바람꽃님 사랑 타령 낙지 크크크라고 하셨고요. EQR님 내 사랑도 받아줘잉이라고 하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아이리스님 이준석 정말 싫어. 정말 이준석 보면은요, 옛날에는 참 철딱서니가 없이 깐족대는 것 때문에 참 싫었어요, 저도. 근데 요즘은요, 애가 영악해졌어. 근데 그전에는 깐족대는 것 때문에 보기 싫었다면 요새는 애가 영악해져서 보기 싫어져요. 차라리 그때는 깐족될 때만 해도 애가 깐족대니까 아이고 그래 하면 그래 약간 좀 애다운 맛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제 능구렁이가 됐어. 참. 자, 그러다 보니까 글쎄 뭐 이준석이 옛날보다 좀 호감이 됐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더 꼴보기 싫어졌어. 차라리 애처럼 깐족될 때가 낫어. 지금은 깐족 플러스 능구렁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자, 곱창이 먹고파님 나랑 동갑이네 라고 하셨고요. 백마장군님 낙엽아 민주당에서 꺼져라 떠나라 라고 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저는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8분이에요. 예. 제가 요즘에 제 방송을 조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뭘 잘하고 있나, 뭘 잘못하고 있나 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 확인해 봤더니,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제가 보기에 약간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말에 좀 조리가 없어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말의 양을 좀 줄이고 말도 좀 조리 있게 하려고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해가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바뀌는 게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래도 좀 더 컴팩트하고 또 핵심 주제를 쭉 뽑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준비한 제가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신원식 탄핵 추진 중입니다. 안보 친일 무능 도를 넘었다 입니다. 자, 오늘 북한이 이 서해상에서 약 200발의 자주포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포사격을 하는 거, 야, 글쎄, 기존에서는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런 장면을 안 볼 줄 알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다, 불안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그 표현 중에, 단어 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날 줄 모르고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미국 이렇게 세계 열강들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그곳에 끼어 있는, 그 속에 끼어 있는 한국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나라가 아니냐. 마치 우리나라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정도 비스무리하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쭉쭉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의견이 많았죠.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경제 규모가 되게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GDP도 비슷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해요. 근데 산업의 이 활력을 보자면 우리나라가 훨씬 이탈리아보다 활력도가 뛰어납니다. 훨씬 젊은 국가인 거죠, 산업이. 그런데 이탈리아의 이 주가 지수보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훨씬 못해요. 왜? 예, 그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 자, 통일까지는 바로 못 가니까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입니다. 그게 바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바로 그 남북 평화 무드, 그러니까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 이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던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근데 매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네들이 집권을 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 모드가 완전히 작살나버리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일껏 남북의 평화를 앞당겨 놓으면
남북의 평화 모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명박 박근혜가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전쟁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장을 서고 있는 놈이 바로 이 신원식이죠. 신원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그만큼 위험해진 겁니다. 사실 안보와 관련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평화입니다. 평화? 북한을 아예 지구상에서 절멸시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평화로운 공존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동독과 서독 서로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독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죠. 우리라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자, 전쟁 상태,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은요, 갑자기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개판 5분 전 국가라 하더라도요, 외적의 침입, 외부의 공격에 처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단결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평화 상태가 되면요, 내부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돼요. 결국 그 상황에서 국가가 붕괴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즉 남북의 평화만이 정말 궁극적인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일식 통일도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신원식 인간 얘는 뭐야? 계속해서 북한을 때려잡자 뭐 이런 식이었죠. 그 결과 오늘 이 서해상으로 북한이 그야말로 5년 만에 포사격을 한 겁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안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능한 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 무능한 자가 요즘 뭐 하고 있다? 친일 발언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요? 국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빼버렸다고요?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정훈장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신원식이 이번에 사고친 국군 정신전력 교재, 그 교재로 장병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정훈장교입니다. 근데 제가 정훈장교를 하는 동안 현역, 예비역 통틀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했던 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마저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정권이 해내네요. 그리고 거기에 앞장선 사가 바로 이자죠. 이자를 그냥 놔둘까요?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자를 그냥 놔두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일본은 앞으로 그럴 거예요. 봐, 그 말 한 사람, 니들이 헛소리라고 말하는 그 말, 니네 장관이 했잖아. 그리고 그 장관, 장관 자리 잘 유지했잖아. 그랬으면 얘는 인정한 거잖아. 그래. 그러면 장관이 인정했는데 국가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야? 독도 분쟁적인 거 인정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된다? 대한민국은요, 독도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이놈이 만들었지. 근데 이놈을 그냥 놔둬요? 탄핵을 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탄핵 사유가 바로 이 신원식에 걸려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뭐 하는 자입니까?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를 수호한다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와 독립을 수호해야 되는 그 천병에 있는 자가 바로 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이런. 자, 이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탄핵해야 되겠죠? 자, 근데 민주당 왜 탄핵 안 하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탄핵 추진 중입니다. 탄핵 추진 중. 진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답이 없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됩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말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미 이완용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을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사입니다. 이런 함량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를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된 국군 정신전력 교재는 잘못된 역사관, 정치 중립성 훼손, 구태로 돌아가는 병영 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대통령 지시로 전부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가 영토 분쟁 중 그리고 지도에 독도조차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 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작년 3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발언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된 겁니다. 자신의 말과 글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긴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시킨 사안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고유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외교부와 국방부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다릅니까? 도대체 어느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제 첫 번째 행보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하십시오. 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신원식을 파면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의원 시절부터 신원식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발언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댓글에 붕짜자 붕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붕짜자 붕짜 대표적인 사례죠. 뿐만 아닙니다. 모가지를 뭐 어쩐다는 이런 황당무계하고 섬뜩한 얘기, 정말 저질스러운 발언을 쉽게 늘어놓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그런 신원식을 파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파면이라 그랬잖아. 탄핵 아니잖아. 예. 자, 우리 파면이란 말을 좀 자세히 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판결문을 읽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탄핵 심판이 받아들여지면은 해당 공직자는 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이 파면, 아니요, 대통령은 해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을 파면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통령. 자, 그런데 파면하라고 했다고? 예. 공직자, 더군다나 장관이 파면되는 경우는요, 네, 사실상 탄핵밖에 없습니다. 해임을 해도 될 텐데 굳이 파면하겠어요? 그쵸? 예. 해임이 아니라 파면하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에이, 너무 확대한 해석 아닌가요?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요, 신장식의 신장기업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나요? 예. 신장식, MBC 신장식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해임 건의부터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어봐요. 신장식 변호사가 신원식 장관 탄핵하실 겁니까? 자, 그러자 박주민 의원이 그런 얘기합니다. 해임 건의부터 착착 밟아 나갈 겁니다. 자, 그 장면도 우리 함께 보시죠. 제가 이 너무 통쾌한 장면이라서 이 장면 따로 뽑아 놨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신원식 장관 대통령이 파면 안 하면 탄핵 저희들 발의하시나요? 해임 건의부터 시작해서 해임 모든 건의부터. 절차를 다 밟아갈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비대표였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 신장식 변호사가 묻지요. 신원식 장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탄핵하실 건가요? 자, 그러자 민주당은 해임 건의부터 착착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해임 건의 안 받아들이면 탄핵을 가겠다. 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밝힌 겁니다. 그죠? 예. 민주당이 지금 겉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보더라도 탄핵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행보를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작 당사자인 신원식, 천현식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요, 탄핵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해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네, 방법은 딱 하나죠. 탄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이 직접 탄핵을 발의를 하고 그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누구? 이종석 국방부 장관 도망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도망갔습니까? 예, 방통위원장 도망갔죠. 예, 이동관 도망갔잖아. 자, 그런데 이번에 신원식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독도를 일본에 내주는 듯한 그런 언행을 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대목에서 이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는 지진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독도를 지워버렸죠. 일본은 지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일부러 독도를 그려 넣었는데 우리는 뭐죠? 예,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분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장관만 자꾸 내쫓으면 뭐해? 윤석열을 내쫓아야지. 자, 여러분, 장관의 잘못은 결국에 누구의 잘못입니까?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장관의 행위는 사실상 대통령의 행위와 같아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장관이 어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장관은 그냥 지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장관이 탄핵을 받을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방조했거나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탄핵당한 장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서 대통령을 쉽게 갈아치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헌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갈아치우려면요,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박근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뻥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져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간의 탄핵 사유가 쌓여서 그것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원식 탄핵 역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겠죠. 자, 좋아. 다 좋아. 자, 좋은데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데? 민주당 분위기 정말로 신원식 탄핵하겠다는 분위기 돼 있어? 진짜로?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좀 살펴볼게요. 민주당 분위기를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원식을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 누가 보더라도 신원식 저대로 놔뒀어야 되겠어? 이러다가 진짜 독도가 어떻게 내버리는 그런 경우, 그런 걱정 안 하게 됐느냐는 거죠. 또 있습니다. 신원식이 정말 안보에 있어서 너무 무능하더라. 자, 정말 유능한 장군, 유능한 군인은 어떤 군인인 줄 아세요? 예. 시민들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면서, 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편안하게 자리만 지키고 계시오. 라고 하는 장수가 제일 좋은 장수예요. 자, 이순신 장군만 해도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요, 전란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이 전라 좌수영, 삼도 수군 통제영 여기에 모여들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배가 출정할 때 되면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안위를 걱정하는 만큼 내가 잘 싸울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아 돌아올게. 이러고 한단 말이야. 자, 이게 훌륭한 장수죠. 근데 신원식은 어떻게 해? 불안을 느끼게 하잖아.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보에 있어서 매우 무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북한의 포격만 해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박근혜 때는 수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뉴스거리가 안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뻥 터지니까 이게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죠. 이거 가지고 또 선거에 좀 써먹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국방부 장관은 빵점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놈이 독도까지 내주게 생겼어.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돼? 민주당 내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윤석열이 알아서 해임하거나 파면했어야 했다. 안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진짜로 할 거니?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원식이 하는 말과 행동은 사실은 윤석열의 속마음이다. 자, 따라서 이 신원식을 해임, 파면,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에 대한 간접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신원식의 행동만 보더라도 이게 탄핵감이 충분하고, 신원식의 언행이 사실상 윤석열의 속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추진할 거다라는 거야. 꼭 추진한대. 자, 다만 지금 방통위원장 이동관, 그 다음에 각종 검사 탄핵,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종석 국방부 전 장관, 이런 사람들도 탄핵 추진을 착착 했었죠. 이동관 같은 경우는 거의 탄핵 직전까지 갔었죠. 이종석도 탄핵 직전까지 갔었고, 탄핵 직전까지 가니까 애들이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검사 탄핵 벌써 몇 명이 진행이 됐죠. 5명이 진행이 된 상태죠. 자, 여기에 이어서 또 탄핵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 그러니까 신원식의 전임자 역시 탄핵
밖으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죠. 탄핵 진행되기 직전에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자, 근데 또 탄핵을 한다? 약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원식이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연속으로 탄핵하는 거 조금 그러네, 부담스럽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빌드업을 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빌드업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고요, 현재 계획입니다. 자, 아까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은 절차를 밟아 나갈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주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신원식 탄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줘야겠죠. 자, 어떤 분 아까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윤석열 탄핵해야지 왜 또 갑자기 신원식 탄핵으로 왜 옆길로 새냐 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원식 탄핵은요, 장관 탄핵은요,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그냥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장관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부를 통할하는 게 그게 장관이에요. 그러면 장관의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 탄핵은 손쉽게 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이런 장관 탄핵이 쌓이고 쌓이면 많이 쌓여야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박근혜 같은 그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매우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분위기 지금부터 빌드업 해 나가겠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진중권이 민주당은 탄핵 성애자라는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참, 그 진중권은요, 제가 보기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탄핵 제일 많이 말했던 게 국힘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네, 탄핵이었습니다. 문재인 탄핵. 뿐만 아닙니다. 신원식 역시 문재인 탄핵 입에 달고 살았던 놈 아닌가요? 자, 그들이 탄핵 외칠 때는 탄핵 성애자란 말 해본 적 있던가요? 없죠. 그랬던 진중권이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아유, 참 수준이 참 저열한 거죠. 그냥 민주당을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인 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중권이야말로 조국 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말만 하다 보면, 말하다가 뭐 막히기만 하면 조국을 들먹거리는 게 그게 진중권의 행태 아니었나요? 진중권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탄핵 성애자? 푸씨, 뭐 어때? 뭐 어때서? 똑바로 하든가 그러면.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